18년 제3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형법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포괄일자로 되는 개개의 범죄 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국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의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 능력은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유리창만 깨트린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갑에게 A에 대한 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 대표이사 갑이 회사의 직원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 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A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에 하드디스크를 떼어내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의심이 드는 단어로 파일을 검색한 결과 범죄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을 출력한 경우 갑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은 경우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 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죄의 필로폰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한 소송 사기는 집행 절차의 개시 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 절차의 배당 신청을 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추행하기 위하여 뒤따라 가다가 외진 곳에서 가까이 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A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간 경우 피고인의 팔이 A의 몸에 닿지 않았지만 양팔을 높이 들어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고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라 함은 남녀의 성별, 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 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 아닌 자는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 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위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그러한 폭행행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 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남녀가 사실상 동거한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 영아가 분만되었다면 그 남자와 영아와의 사이에 법률상의 직계존비속관계가 없으므로 그 남자는 영아 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 구성 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손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있었다면 어음 발행 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그 어음 채무가 실현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 절도 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피고인이 문서 명의인인 문중원들을 기망하여 정기 문중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면 비록 문중원들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직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 수수자가 아닌 교사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뇌물 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뇌물 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직무를 집행하는 이러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사실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의 강도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선서 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는 기대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그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사건만이 아니라
수사 또는 징계 절차 개시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사건도 포함된다. 경찰학개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 경찰 사무를 타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형성 과정은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행정경찰에 해당한다.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 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1894년 가가문 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 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층제의 원리,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명령 통일의 원리, 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령 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회장, 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 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급 비밀의 보안 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 효율성 이론을 주장하였다. 치료 및 갱생 이론은 결정론적 인과관에 입각하여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억제 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버스 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를 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 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 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통고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장기 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 아동 등을 말한다. 발견지란 실종 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필수 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 공무원 중 경찰기관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 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수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제1종 보통연습면허로 승차 정원 15 이내 승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 중량 12톤의 화물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 정원 15 이내 승합 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 중량 12톤의 화물 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제1종 대형 면허로
승차 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 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범죄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 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 확인, 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년 제2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형법 범죄 후 형벌법령이 개정되어 형이 기존보다 가볍게 변경되더라도 그것이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형이 과중하였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의 기한 개정이 아닌 때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이 아닌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지어 현재 법률에 따라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은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반드시 산입하여야 한다. 전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용인에 대한 체계적인 신용조사를 행하는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비록 대출 신청 당시 차용인에게 변제기한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차용인에게 대출을 하게 되면 부실 채권으로 될 것임이 예상됨에도 자체 신용조사 결과에는 관계없이 변제기한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고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의 이런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갑은 부동산 대지에 대한 전매 사실을 숨기고 지주명의를 위장하여 을과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경우 을이 전매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으리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위 기망행위와 위 을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가 있고 이어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극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하여 행하여진 가해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를 전체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보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 갑은 A를 살해할 의자로 농약을 숭늉 그릇에 투입하여 A의 집안에 놓아두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했다. 갑에게는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의 선고 대상이 되는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에 이미 19세에 달하여 소년법상의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소송 사기의 목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경우 아직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아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있다.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에 예의하여 처벌한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마저 없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의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그 감금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하며 양죄는 실체적 경합에 관계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한 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가 없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벌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중 밀집 장소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강제추행죄는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다.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때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카드를 갈취하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 다른 공범자가 공갈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위를 가지고 그 후에 공갈 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적 범위 성립한다.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 없이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통화 위조죄에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관공서에 비치하는 행위는 허위 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하였더라도 일반 화장 절차에 따라 장제 의뢰를 갖추었다면 사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경찰관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급속을 요하여 그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이상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직매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라도 그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경찰학개론 윌슨이 주장한 전체 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전체 사회 가설은 시민사회 부패를 경찰 부패 주요 원인으로 본다.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구한 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가는 과정은 경찰 사무에 관한 취급서, 제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한국 경찰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953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민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경찰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경정으로의 신규 채용, 승진 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총경의 전부,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 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부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 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부 게재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 징계 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서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 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경찰관은 현행 범위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제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한다.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 수요 및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 및 질서 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원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가용 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 출장, 교육, 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 순시, 현장 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착 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장, 각급 군부대의장을 포함한다. 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 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 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8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형법 항공보안법 제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여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재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는 있다. 부자기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자기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부진정 부자기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자기 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갑이 을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을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갑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을의 집으로 갔으나 을은 집에 없고 을의 처 병이 자신을 알아보자 병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화함으로써 을의 집을 전속해 하고 병을 사망케 한 경우 갑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갑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빠져나오려는 을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 서서 지킨 결과 을을 소삭케 한 경우 갑은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 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해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필로폰을 외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 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 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국 측 브로커와의 공모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아직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에 있어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방화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존 건조물 방화죄에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에 해당한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점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 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 기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을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갑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다시 위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갑의 토지 매도 행위는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과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선고 유예의 실효 사유인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만 형의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를 말한다.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는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이 적용될 뿐이다.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 혈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그 범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횡령 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횡령 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 관계가 있으나 피해 물건의 위탁자와는 친족 관계가 없다면 친족 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상 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 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명의 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갑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갑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갑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취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 행사와 처분의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이 위조한 익명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 냉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 법원이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주식회사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 유형, 부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재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자에 해당하여 임용 행위는 무효였지만 그 후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한계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에 관계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 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갑을로 하여금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학개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하 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 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경찰관은 범인, 주치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은 최루탄 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 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 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품 관리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 운용관이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회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국고 채무 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에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우선한다.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현장 경찰 공무원이 측정한다.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보,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 총포, 공기총,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총포신, 기관부 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누구든지 유실, 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서공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수 있다. 경찰관은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 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 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하고 법무부 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입법,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그 발생 징후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더구나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하고서 그 강제 체열한 피해자의 혈액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결과 보고서 등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해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 대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 측정은 성질상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므로 이를 두고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치운전의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를 둔다.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해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 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